환생을 연구한 거죠. 환생. 이안 스티븐슨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한 5살 이전까지는 전생을 기억한다 그래요. 나이 들면서 이제 물들어갖고 기억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안 스티븐슨은 이제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이게 지각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수들하고 학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220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2200페이지의 책을 출간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fe,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하고 책을 펴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안경 꼈네요. 그죠? 예. 이분이 이제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왜 전생을 연구하게 됐느냐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성격이나 능력 같은 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 어떤 부분 유전이나 환경적으로 돌리는데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구한테는 천식으로 병이 나타나고 누구한테는 고혈압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차이들, 애들도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이 차이가 환경의 차이나 교육의 차이가 아니라면은 뭔가 선천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환생론이 설명이 될 수 있다 주장하면서 이제 전생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직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답니다. 이 생에는 적응하기 전이고 직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6, 7세가 되면 이제 전생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연구 사례 몇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자, 인도의 산티 데비라는 이 여자인데, 인도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가끔씩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트라시, 인도의 도시죠. 그죠? 이때 살았고, 그리고 그때 일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듣어보면서 그곳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전생에 여기 살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자세히 자주 설명하니까 걱정하던 차에 무트라시로 데리고 가면서 얘가 워낙 떠들어놓으니까 인도의 유명한 민족운동 지도자나 저명한 변호사, 인도의 큰 신문 편집자들이 정인으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얘가 맞는가 보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엄격한 실험 조건, 미리 못 가보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한 상태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녀는 자기 전생의 남편, 전생의 오빠,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면서 낳은 어린 아들을 찾아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내에게 그들의 부부생활에 대한 시시콜콜한 상황까지 이야기했다. 남편이었다는 사내는 산티의 이야기를 모두 확인해줬다. 이 산티는 당시 살았던 집에서 돈을 숨겨놓았던 장소까지 지적해냈다. 그래서 자기 전생을 기억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일본의 가츠코로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8살 때부터 그는 자신이 전생에 도조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 규배였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시주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도쿠보라는 데서 살았다고 자기 전생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는 한시레라는 남자에게 재가를 했다. 자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해인 6살 때 마마에 걸려 죽었다라고 자기 전생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도조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어디에 살았다, 이런 거를 자꾸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또 자신의 장래적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부모의 모습과 집의 생김새도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해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생에 대해서 다른 동네에 살았던 걸 이야기하니까 얘를 데리고 이제 부모가 이 호도쿠보라는 마을로 데려갑니다. 아이가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지금도 그 마을에 살거나 산지기 땅에서 확인이 되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마을 사람의 안내도 없이 앞장서서 길을 잡아서 자신이 살았던 집을 찾아내고 생모와 계보, 요 재혼했다 그랬죠. 그죠? 재혼했다 그랬죠. 그죠? 계보의 얼굴까지 알아보았다. 아이는 근처에 있는 상점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옛날에 살들 때는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전생을 기억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들이 사실이더라. 나랑카라는 인간이 있는데 얘는 2살 반이었을 때 거의 가족들은 얘가 어떤 작은 용기에 자꾸 물을 넣는 거죠. 작은 용기에 물을 자꾸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만은 자기 처가 아파서 약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2살 반이었을 때 자기 처가 아파서 약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좀 용기에 물을 넣는 거죠. 뭐냐라니까 자신 이름은 무키테아르였는데 이슬람 교도들에게 폭동 때 내가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전생인 시브디알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 근처에 가자마자 나랑케르는 내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문짝을 가리키던데 실제로 그곳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전생의 부인을 발견하고 그녀를 다짜고짜로 꾸짖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폭동 현장에 갈 때 아내에게 총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반대를 해서 총을 안 가져가서 내가 죽었다고 그런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브디알은 자신이 생전에 썼던 타자기, 지팡이, 신발 등을 보여주니까 그는 그것들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했다. 그 부인이 네랑카라는 애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봤자 물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안다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답을 하더라. 뭐 기억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2살 반짜리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럽의 애인데 아까 인도, 일본 뭐 다양한 사례죠, 그죠? 게디온 하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21년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태어났는데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에 피부색을 그리는데 유독하게 갈색을 쓰더랍니다. 헝가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갈색을 쓰고 특별히 얘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더랍니다. 전생을 이야기하면서 6, 7세 때 그림을 그렸는데 원뿔형 지붕이 있는 오두막을 그리고 헝가리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오두막 앞에 유방이 축 늘어져 있는 나체 여자를 그렸더라. 집 근처에서 헝가리가 바다가 없죠, 그죠? 집 근처에는 파도가 있는 물이 있었고 야자수가 있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전형적인 열대지방이고 그녀는 흑인이었다. 야, 너는 한 번도 나체 여성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철을 그렇게 가슴이 축 처진 나체 여성으로 그렸냐라고 묻자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 13살 때 20m나 되는 포플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을 놀라게도 하고 15살 때 재즈 드럼을 사달라 해서 악기점에 갔는데 놀랄만한 기술로 가장 복잡한 리듬을 치더라. 드럼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특이한 리듬을 연주하더니 이것은 자기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와 메시지를 주는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다음에 마카란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 스리랑카 부분인데 고테라에서 상할리족 가정의 7번째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란지트라는 애가 2살쯤 되었을 때 란지트가 토하고 싶을 때는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영국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상할라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었다. 빵을 먹을 때도 빵과 버터를 붙여놓고 영국식으로 하고 영어도 어느 동기간보다 훨씬 잘하더라. 3살 반 내지 4살이었을 때, 2살 때 한 일이고 4살이었을 때 당신들은 내 엄마나 형제가 아니다. 내 진짜 부모와 가족들은 영국에 있다. 부모 이름은 모르고 탐과 짐이라는 2 형제 이름과 마가렛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냅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큰 전기선에서 일하고 종종 집으로 파인애플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생에 기독교도였는데 일요일마다 동기들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서 교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 얼음이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그 동네 얼음이 없죠, 그죠? 10대 초반에 학교를 그만두고 정비소에서 세차일을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놀란 속도로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배웠고 자동차 오토바이를 모는 법도 빨리 배웠다. 전생에 한 오토바이를 다뤘던 것들이 이제 지금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미얀마 이야기입니다. 미얀마 북부인데 그가 전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400km 떨어진
랑군에서 죽은 일본 군인이었다. 내가 400km 떨어진 랑군에서 죽은 일본 군인이었다. 4명이 동물원에 숨어 있다가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총검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오의 목을 조사해보니 이 스티븐슨 학자들, 이안 스티븐슨 조사해보니까 목 앞쪽 전체 1cm 정도의 폭으로 모방, 태어나면서 생긴 흉터가 있더라. 자신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벌써 죽었고 어머니는 일본에 살아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부모가 더 잘 살기 때문에 요 미얀마에 살고 있죠 지금. 자신이 일본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병정놀이를 좋아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장교라고 군대식으로 통솔하고 일본 사람처럼 단 것을 좋아했고 미얀마 사람들은 하지 않는 무릎 꿇고 앉는 것을 좋아했다.